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오늘도 서울에서 여러분께 홍쇼 인사 올립니다. 네. 저희가 늘 핀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음질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고가의 장비죠. 이게 뭐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어 화면상으로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마는 어 듣는 게 확실히 편하다고 하니까요. 또 저희 방송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날씨가 뭐 한파가 절정이네요. 어제가 가장 추웠던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춥고 양재천이 꽁꽁 얼 정도니까요. 양재천이라는 게 개울이 작긴 합니다마는 늘 이렇게 물살이 좀 있는 데인데 거기도 그냥 꽁꽁 요 며칠 얼어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쪼록 다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 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뭐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게 이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늘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물론 이제 일선에서 다투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특히 이쪽 우파 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추운 날씨에 그 한남동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나요.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뭐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대감염입니다. 말 그대로 대란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선정을 해 봤고요. 근데 인제 이때 주로 희생되는 분들이 노약자잖아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이 앞 시간대에 조비룡 교수님 강연할 때 댓글에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올렸잖아요. 100인 이상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인데 지금 뭐 환자들 사이에 호흡기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망자도 나타나고. 어 쪼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준하는 그런 경각심을 지금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아 아무튼 뭐 나라 안팎으로 경제면 경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유행이면 유행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참 저렇게 비생산적인 걸로 싸우고 있을까. 어떡하든 뭐 트집 잡아서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그 권력을 잡아서 어느 쪽이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뭐 좋겠지만 그 과정에 저 많은 순진한 사람들의 희생은 뭘로 보답을 받죠? 저렇게 나가서 피토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분들의 충정 이해합니다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는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은근히 부추기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는 악마화하고 이렇게 가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 이분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어 양쪽 극단에 있는 분들이 바로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이 예 득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또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과 인사 올릴까요? 삼익지우 님, 옐리 님, 네 김희진 님이 이제 제 방송 예고편에 잠깐 나오셨죠?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또 나오십니다. 지난 방송보다도 마이크 환경을 또 많이 개선을 해서 노래도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들릴 거라고 믿고요. 힐링하는 어 7080 세대의 노래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 김희진 씨의 코너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라일락 세븐님, 이수연님, 엘리님이 "열이 나야만 독감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게요. 독감은 기본적으로 고열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 열이 안 나고 기침만 나고 콧물이 흐르고 뭐 이런 건 대개는 독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고요. 나이가 좀 많거나 그 지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왜 응급의학과의 남궁인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전형적인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입맛이 없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하네요. 뭐 토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었는데 마비된 팔다리가 더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기 증상이 아닌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독감으로 나온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돈해 드릴게요. 보통 청장년이나 한 50대 60 대까지는 호흡기 증상, 그런데 기본적으로 38도 내외의 높은 열, 여기에 근육통, 두통 이런 거가 겹치면 독감. 그 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엘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은 안 나는데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목 따가움 정도, 요건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병원에 가도 굳이 독감 검사하자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70, 80 이상 된 분에게 요즘 시기에 뭔가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는 그냥 독감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 보는 게 옳습니다. 동네 병원 가면 15 분이면 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길에 원래 이 어르신들은요, 일반적인 그 젊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독감뿐 아니고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슴 아프고 이 젊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오니까 바로 병원 가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렇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좀 얹힌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위장에 탈이 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르신들은 질병의 증세가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엘리 님은 제가 뵙기로는 젊은 분 같아 보이니까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수연 님, 폐렴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대체로 그런데 50 세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고, 어 가장 이상적인 건 처음에는 그 다당 백신을 맞는 거. 요게 좀 싼 거죠. 무료로도 맞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말이죠. 요거를 먼저 맞고 6 개월 정도 있다가 좀 비싼 백신이죠. 파이자의 프리베나라든지 MSD의 박스뉴반스 새로 나온 거죠. 요 두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얘네가 비싼데 대신 효과는 더 강력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런데 아이디어란 건 앞에 싼 걸 하나 맞고 6 개월 있다 하나 또 맞고 요러면 제일 강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나리님, 웃기지마님, 김성수님, 채원님, 신채원님, 모두 이 채팅창이 또 확 넘어갔네요. 자, 빨리 가서 인사 다 드려야죠 그래도. 로투스님, 수선아님, 겨울님, KK님. 같이 삽시다 어제 나왔죠. 네. 제주에서 어제 집사람과 함께, 그게 방송이 2달 전에 찍은 거예요. 2달 전에 찍은 게 어제 나갔습니다.
다행히 시청률도 잘 나오고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집사람에게 "이 바보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고 박원순 님이 이제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뭐 툭 하면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하고 여자 세 분이 혜은이 씨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아무튼 즐거운 추억이었고요. 다만 이제 뭐 저희야 오래전에 잡힌 방송이라 또 방송을 굉장히 즐겁게 두 분이 베테랑이고 제가 좋아하는 혜은이 씨도 가까이서 뵙고 그리고 박원숙 씨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75 세인가 그래요, 연세가. 그리고 저보다도 어 12 살보다 더 위신데 큰 눈인벌인데도 어우 정정하시고 유머러스하시고 어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방송되는 시점이 이제 뭐 날씨도 춥고 또 한창 또 탄핵 전국에 정치도 시끄럽고 좀 모두가 힘들어할 때 막 좀 웃어대는 그런 방송을 해서 조금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해해 주실 거죠. 2달 전에 찍은 거고 약속은 뭐 이미 몇 달 전에 된 거고 일상은 지속되어야 하니까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비행기 사고도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정광숙님, 일회용 강아지아 님, 나나 님, 바베큐 정님, 웃기지 마, 나유경, 윤희 님 또 오셨고요. 제시카, 안명행, W 복덩이, 레몬 님, 멍이롱이, 겨울님, SSC, 아르모니아 님도 오셨고 깜바뉴, 열매, 서하황, 이롬님, 산너머 최강묵, 오영도님, 네, 제시카님, 라이언님, 겨울님, 요그레님, 리한스님. 처음 뵙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행복소금님도 오셨네요. 나라 걱정이 되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제주도에서 올라와 보면 정말 집도 많고 공장도 많고 나무도 빽빽하고 아파트도 많고 인구 5천만 명이 작은 나라가 아니고 무역이나 경제 규모로 세계 10 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케이팝이 세계 문화를 흔들고 노벨상도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어디 가도 코리아 하면은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 정치 체제가 좀 바꿀 수 있죠. 여, 보수, 진보, 좌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좋은 사회라고 믿고요.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니까 문제긴 합니다마는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중간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쉽사리 훼손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저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나라 걱정할 이유 뭐 있냐."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저를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나와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생명을 뭐 잃거나 다치거나 구금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정말 따발총이든 뭐든 들고 나갑니다. 저는 싸울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아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 체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마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상식과 중도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어쩌면 횃불을 들 수도 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니까 사회가 스스로 자정되고 또 자발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위에서 몇몇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몇몇 사람들 또 몇몇 뭐 세력들이 이렇게 마구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장담할게요 제가. 네. 김보헤미아 님 독감 걸리셨군요. 예 여기 독감 얘기 좀 나중에 할게요. 변재현 님, 지훈 님, 독도, 엘샤, 이영숙 님도 네. 같이 삽시다를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김민 님. 김민 님이 아까 방송도 제가 보니까 마이크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키여우 님. 지킴이 사랑방 님도 독감으로 아유 요새 독감. 박현지 님도 방송을 보셨구나. 네. 새롬맘 님 독감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 이 방송할 때 이미 좀 조짐이 있었거든요. 이 목이 좀 가고 기침도 많이 하고 딱 일 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진단을 하려고 일부러 병원에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열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같으면은 빨리 가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왜냐하면 독감은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그 약을 맞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바보니까.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독감도 아닌 것 같은데 환자들 많은 병원에 일부러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르신들이 뭐 감기나 독감이든 뭐든 이거 치료하려고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바보 같은 짓이다. 거기는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이 많아서 큰일 날 수 있다. 오히려 그냥 로컬 병원에 가시라. 로컬 병원도 사실은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목이 좀 불편한 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체험담도 여러분께 좀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나. 독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바이러스 감염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뭐 굳이 뭐 병원에 가서 진단할 필요는 없지만 치료를 잘했다. 그 얘기를 좀 해 드립니다. 그래요. 데보라 님이 "수술 앞두고 있는데 독감 걸리면 그 수술은 미뤄야 돼요. 독감이 걸리면 일단 마취가 안 되거든요. 독감을 다 치료하고 그다음에 마취과 선생님이 아마 수술 승낙서를 사인해 줄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항상 마취과 선생님이 돌잖아요. 돌면서 이 호흡기 계통을 살피는데 여기가 독감으로 망가져 있으면 그때는 수술하면 큰일 나죠. 네. 변재현 님도 칭찬. 풍경소리 님, 송호연 님, 배용준 같다. 요새 배용준 씨 뭐 하나요? 궁금하네요. 미리 님, 나시카 님. 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 견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누구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시대에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분들 저쪽 뭐 극좌 쪽도 그렇고 근데 이 우쪽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죠. 특히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편회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말은 그럴듯합니다마는 100% 투표하면 나오는 데가 저 공산당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말만 민주주의죠.
오히려 소수 독재자가 핏발고 대대손손.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주의지 전체주의고 폭민주의로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완장 쓴 사람들이 그냥 막 눈에 불아리면서 사상을 검증하고 아니면은 막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화배우 누가 무슨 동태찜인가 뭐 그거 뭐 어디 생업으로 하는 분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그분 또 제가 알기로 무슨 환자예요. 어디 큰 암 수술인가 뭐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뭐 그분을 막 직업적으로도 뭐 형편없는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지매를 하고 거기 별점 테러하고 안 가고 끔찍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 민주사회를 살아갈 자격이 있나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요즘은 뭐 내가 우파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매장당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네. 네 엘리님, 윤스님 HPV과에서 남편이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대만족했어요. 그리고 김형수 선생님이 뭐 원탑 의사입니다. 그것만 한 분이니까. 네. 마르몰라다님이 "정치 언급은 하지 말라." 그래요. 딸기 쿠키님, 채브리노님, 김민님, 미리님, 이터너티. 중도로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W님이 또 미모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아니 대부분 겨울옷 이런 거를 다 제주도에 두고 와 갖고요. 지금 서울에 옷이 없어요. 이거 집에 그냥 이것도 방송 전에 하도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폴라 하나 찾아 갖고 이거 머플러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이런 옷을 폴라가 아니고 이게 뭐더라? 터틀넥. 네. 하하. 네. 봄날의 소녀님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도 또 날리고 이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날립니다. 여름에는 박테리아고 여름에는 세균, 겨울에는 바이러스 이게 뭐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학교 우리 교수님 그 가정의 조비롱 교수님 뭐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음 그분 말씀대로 이게 뭐 대처도 안 되고 아무튼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굴 같은 거나 채소도 생거로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약수 같은 것도 마시면 안 되고요. 하우스링님 네 동의합니다. 클레어님, JG 김님 네 이게 지금 어디로 또 이 또 놓쳤다. 채팅창이 이게 채팅창이 엄청 빠르네요. 박현지 님이 ADHD 약은 먹다가 끊었습니다, 태우 님. 왜냐하면 요즘은 또 그 ADHD의 과잉 진단이 오히려 문제다라는 지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성격의 하나일 뿐인데 큰 탈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 있냐. 그런 움직임이 또 있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제가 좀 덜렁대긴 해도 크게 뭐 40대 A형 간염 백신 항체 음성이면 당연히 맞아야죠, 사랑마니님. 가장 남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재수없게 뭐 어디 해외여행 가서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빨리 그냥 주사 맞는 게 낫습니다. A형 간염 백신 무조건 하십시오. 음 전현욱 님이 "75세 남자 전이는 없고 폐암이기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해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라면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 그리고 글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NMN 제제 브로콜리잖아요. 브로콜리 같은 거 구글 검색해 보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브로콜리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님이 48세, 식후 혈당 204. 어 혈당이 좀 높네요. 근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한 번 더 검사를 해 보세요, 한 번 더. 어 일단은 바로 약을 스타트하기보다는 그래도 먹는 거 좀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렇죠.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콩까이 님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단이 제법 돼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요. 영어로는 어 HM P 또 하나인데 PS인가 하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PS인가?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너티 챈스 님이 20살 아드님이 아 열이 없고 두통, 근육통, 오한 증상이 있는데 독감이래요. 아 그렇구나. 열이 없어도 요즘 뭐 독감이 빵빵 나오는구나. 사라영 님이 "바보야는 정감이 있었다." 라일락 세븐 님도 젊어졌다고 칭찬해 주시고, 박현진 님은 "복부 초음파에 난소옥인데 7 센치. 물혹은 아니다." 크기가 좀 큰데요? 음 CT를 찍어야 돼요. CT를 찍어야 정확하게 알 것 같네요. 현지 님, 요거는 쪼끔 서둘러 보시죠. 물혹이 아닌데 크기가 7 센치다. CT를 빨리 찍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복부 CT를 빨리 찍으세요. 큰 사람 님이 탄핵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 왜냐하면 어 그런 거 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월급 주고 뭐 차도 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판단을 잘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모든 걸 다 여론으로만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체리 님이 제 피부 물어보는데 제가 자전거 무지하고 바다에서 카누도 타고 등산도 하고 뭐 거의 매일 산 바다 나가는데도 피부가 좋잖아요. 자외선 차단 크림 열심히 바르고 집사람 회사에서 나온 자외선 차단 크림이 그게 의외로 좋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눈에 이 눈으로 들어가면 따가운데 그거는 안 따가우니까 이 눈 주변이 햇볕 받으면 쭈글쭈글해지는데 여기를 편하게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예. 아이 뭐 방송 중간중간 뭐 지 마누라 편든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너 뷰티가 중요하니까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서너 종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고까지만요. 자, SK 킴님 한 달 전에 위 부분 절제. 자, 이제부터 먹는 걸 잘 드셔야 돼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영양제를 좀 드세요. 흡수가 더 잘 안 되잖아요, 위장을 떼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라도 식품 속에 좋은 성분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인자님 칭찬 감사하고요. 탈모 관련해서 카피약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네. 큰 사람님, 네. 뭐 이심전심 정도로 넘어갈게요. 음 보이저 호님, 맞아요. 비타민 B3가 용량을 높였더니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허튼 얘기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석철 교수님이죠. 그래서 비타민 B3는 뭐 식품이고 처방이 필요 없고 용량을 늘려서 하는 거니까 저라면 많이 비싸지도 않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저라면 먹겠습니다. 네. 음
사라영 님, 네, 겨울 이 녀석이 혜은이 씨한테 폭 안기는데 야 그 까칠한 녀석이 신기하더라고요. 리추영 님 칭찬 감사하고요. 박상혜 님, 반월상 연골 파열이 요새 많이 되죠. 근데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면 보존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 경희대 정형외과 이 무릎 쪽으로 아주 굉장히 제 몇 년 선배님인데 이분 성함이 갑자기 저희 비욘디하고 제주에서 인터뷰한 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빈맘 님이 노후의 생존과 직결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게 지금 뭐 슈카라는 경제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 걸 좀 많이 보세요. 뭐 모든 걸 나라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진짜 어려운 분들께 제가 낸 세금, 복지가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불순한 배짱이들이 배 두드리면서 사는 세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건전한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또 이게 정치 얘기하면. 자, 조윤정 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천식, 비염 전부 다 알러지, 폐질환, 호흡기 질환을 다 갖고 있는 분이네요. 또 관리해야 돼요." 명상나들이 님 반갑습니다. 음 네. 큰사람 님 맞아요. 예 동의합니다. 여름 님 "남편 신장에 3 센치 혹이 있어서 수술하라고 해야 한다." 해야 한다면 저 혹이 양성이겠죠? 그러면 뭐 어느 병원이든 비뇨기과 가면 요새 뭐 수술 잘합니다. 굳이 3 센치 정도 혹으로 뭐 어느 병원에 누굴 따로 찾아갈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방에 있는 곳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운제나 님 오늘 뭐 조명이 좋은가 아니면 제가 이게 감기를 좀 앓아 갖고 체중이 한 2-3 킬로 빠졌어요. 그래서 좀 갸름해서 그래 보이나 보죠? 러터스 님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는 최신 백신을 먼저 맞고 보고서 무료 접 아닐 겁 그런가요? 최신 백신을 먼저 맞고? 저는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 아이고 여러분 제가 찾아 갖고 댓글로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저도 가물가물하네. 그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거부터 먼저 맞아라."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거 제가 좀 저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가물가물하네요. 음 네. 큰사람님 "애매하게 말씀하지 말라." 네. 그거는 제 자유고요.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 채팅창이나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거나 찬성이든 반대든 뭐 하든 뭐든 또는 뭐든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좁은 땅에서. 어떡하겠어요, 우리 운명인데. 근데 뭐 의학 채널에서까지 제가 어떤 분들을 단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소고님 자꾸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조윤정 님. 음 "폐렴이면 전염이 되냐?" 아닙니다. 폐렴은 하나의 결과고 폐렴의 원인은 수백 가지고 그 수백 가지 가운데 전염이 되는 뭐 독감이나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폐렴은 최종적인 결과물이고 어 폐렴이 있다고 다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폐렴 때는 어 어디 뭐 되게 입원하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염시킬 가능성은 더 떨어지지 않나. 음 아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아니요. 배제크님 폐렴 접종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도 나온 거 보면 또 한 20-30년 후에 한 번 또 맞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르모니아 님이 친정어머니 70대 감기로 다 나으셨는데 숨소리가 거친 것 같다. 고게 감기가 치료된 다음에 한 며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은 어 회복기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무현 님도 오셨네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찍이냐 일찍이냐 뭐 저한테 이찍이시네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컨대 그러면 뭐 그렇게 비난하는 현 대통령이나 뭐 이직 그렇게 한심한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졌어요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졌냐고요. 아이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야지. 네. 봅시다. 어 저는 합법적이고 또 글쎄요.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한국 사회에 돈을 번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반칙과 특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고 부의 정통성이란 부분이 취약한 건 맞지만 근데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세금에서 피해갈 수가 없고 예전처럼 얼렁뚱땅한 사회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빵을 만들든 아니면 뭐 학원에서 선생님 애들 가르치든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하든 아니면 방송국의 PD가 됐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요즘이 얼마나 허술하지 않은 사회입니까? 얼렁뚱땅 돈 벌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얼렁뚱땅한 사람한테 지갑에 돈을 열어 지불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선순환 메커니즘이에요. 누군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고 또 세금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이거를 비난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니스님 말려들지 않을게요. 네. 네. 행복소고님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아이고 이게 지금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이게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홍쇼에 오는 분들께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제 뭐라 그러나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 아픈 분들 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호흡기 감염 질환 대란이에요. 그 정부에서 2016 년도인가부터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표본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표본 검사를요. 그러니까 독감과 같은 전염 질환이 현재 어떻게 유행하는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한 8년 7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 지금이 가장 역대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국적인 실시간 동태를 수집을 하는데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99명 그러니까 100 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명 가운데 1 명이,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가운데 1 명이 독감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역대 최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자꾸 왜 정치 댓글이 눈에 막 띄냐 이거. 나 참. 그러니까 큰 사람이 알겠어요. 예, 큰 사람님 말씀도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고, 그 반칙하는 사람들, 부패한 기득권들, 저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무튼. 재벌 3 세들 뭐 제 나이 또래인데 비둥비둥 군대도 안 가고 맨날 젊을 때는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호흡기 대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독감이 창궐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은 사중고라 그러잖아요. 독감에다가 코로나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RSV 바이러스라는 거. RSV 바이러스라는 게 이 요새 또 호흡기 질환에 최근에 혜성처럼 떠올라서 요 녀석도 요새 꽤 유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 메타뉴모 바이러스, 요 네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여기에다가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한 200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뭐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뭐 한 200여 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늘 익숙한 건데 요거 말고 4 개의 신종 바이러스 호흡기 쪽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 갖고 지금 뭐 병원마다 환자로 미어 터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중에 하나로 희생양이 됐고 지금 투병 중이고. 근데 저는 증세는 그 열은 안 나는데 목이 콱 잠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옮겼냐? 집사람한테 옮겼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누구한테 옮겼냐? 그걸 모르겠어요. 집사람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데 어디서 옮겨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계속 집사람이 좀 그 목이 답답해하고 막 끈적거리고 숨쉬기 곤란해하고 기침을 간혹 하는데 가래가 막 껴 갖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걸로 지금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알아두십시오. 인제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이나 지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맘때 인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감염내과의 대가로 박승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의대 저희 먼 선배님이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어 고려대학교에서 인제 오래 계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강연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이분이 감기나 독감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준 말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냥 걸린 것 같으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라." 네, 그분 표현 그대로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리시오." 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또 저희 비욘디 와서 강연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의 박민선 선생님, 그분도 저 몇 년 선배님인데 뭐 아주 훌륭한 임상의학을 하시죠.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르신들이 폐렴이나 이런 걸로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여력을 남겨 놓으라.
그러니까 좀 "기운을 남겨 놓으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또는 뭐 놀러 가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0 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좀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유행 시기에는 일부러 8 이나 9만 하라는 얘기죠. 1 이나 2 정도의 에너지를 남겨 놓으라는 얘기예요. 옛날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또 욕심을 내거나 과도한 의욕 때문에 '아 이 정도야 내가 뭐 몇 시까지 무슨 일을 또는 몇 층까지 또 뭐 이 덤벨 드는 것도 몇 킬로까지 등산도 뭐 어디 어느 산까지 올라갈 수 있지 뭐 여행도 뭐 몇 킬로를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를 뭐 시속 몇 킬로로 몇 미터를 탈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다 탈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 젊을 때는 가능한데 나이 60만 넘어가도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활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스태미너에 여유를 두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여유를. 간당간당하게 막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큰 병으로 도지지 않는다. 그 말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그러다가 욕심을 내서 뭐가 바이러스나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바로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잠복기예요. 막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면역하고 싸우다가 면역이 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다음에 얘네가 막 새끼를 치는 거예요. 2 개, 4 개, 8개 막 늘어나고 다른 세포로 막 침범을 하고 그리고 세포가 죽어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때 비로소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잠복기 때 납작 엎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이거 좀 몸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때 그냥 쫙 엎드리고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홍쇼 하기 바로 전에 전날 목요일 날이죠. 쪼끔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근데 '에이 까짓 거.' 하고 그때도 날이 되게 추웠는데 자전거를 타고 밤에 제가 자전거를 탄 거예요. 참 저도 미쳤죠. 자전거를 또 낮에 타면 또 안 돼요. 밤에 또 귀엽고 타고 싶더라고요. 근데 밤에 막 한강으로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멍청하게 장갑을 얇은 거 낀 데다가 이 앞에 이걸 안 가리고 오니까 바람이 싱싱하니까 막 이 뺨하고 귀가 막 차갑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방으로 확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네 폐렴 때 엑스레이 3번 찍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타임리스님. 방사선량이 너무 작아요 엑스레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요맘때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과로하면 안 되고 쪼끔 이렇게 세균이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조짐이 보이면 조짐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가 간질간질하거나 열감이 좀 느껴지거나 기운이 빠지 입맛이 없거나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그다음에 그 박승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로. "감기는 물로 다스려라." 이 민간요법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 감기 걸리자마자 비교적 빨리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그냥 퍼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퍼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을 자주 마셨고요.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니고 자주 쪼끔 찔끔찔끔 쪼끔 자주. 가습기를 틀어야 돼요. 당연히 가습기 트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방법 아주 도움 여러분들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뭐냐면 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 특히 뭐 모든 감기, 호흡기 질환에 다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훈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김이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호흡기 질환들에게 네뷸라이저라는 걸 써요. 코어 같은 걸로 해 갖고 이제 초음파로 약간의 치료용 가습기죠. 근데 코에만 딱 대 갖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저 밖 그 방 안에 멀리서 가습기를 그냥 틀면 돼요. 그게 다 내 코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점막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성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 촉촉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쩍쩍 갈라져 있는 내 이 기관지 점막을 좀 이렇게 이 물기를 머금은 공기로 부드럽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덜 아프거든요. 가래 배출도 잘 되고. 근데 고걸로만 갖고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물론 인제 생강차나 뜨거운 차 마시면 좋은데 그거 마실 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용 기계보다 아 쿠팡으로 가열식 가습기를 따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가 아니고 뜨거운 열로 공기를 덮여서 나가는 건데 한쪽으로만 나오게 만드는 그 조그만 가습기가 있어. 얼마 안 해요. 고걸 사 갖고 어떻게 하느냐. 책상에 앉아 갖고 요렇게 모아 갖고 코를 갖다 대고 너무 가까이 대면 이제 화상을 입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계속하면서 인제 뭐 음악 듣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보거나 이래서 뜨거운 기운이 자꾸 들어가게 하면 와 이게 진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최고예요, 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기가 심하게 왔냐면 가래가 딱 붙어 있으니까 기침을 하는데 갈비가 막 여기가 막 굉장히 아파요. 너무 제가 격하게 막 기침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애먹는데 여기가 막 얼마나 이 갈비뼈도 혹사를 했는지 여기에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 담이 결려 갖고 기침하면 여기 아파 갖고 못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니까 이 끈적끈적한 가래가 그냥 촉촉하게 물기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윽하고 약간 좀 이렇게 신호를 좀 파동이 나요. 리듬을 주다가 하면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좀 더러운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인제 제가 몸소 겪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치료용 도구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뜨겁다 보니까 그 핸들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네뷸라이저는 답답했으면 어때요? 그거는 가열이 안 되니까 그냥 수증기가 들어오는 걸로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결 배출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보라님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나 도라지청도 좋죠. 그거는 이제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화학적으로 좋다는 거고 그것도 하시고 저는 그 가열식 가습기로 어 직접 흡입을 했더니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야 그 약을 먹지 뭐 굳이 그렇게 원시적으로 그러느냐."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요구레 님도 "약은 안 먹었냐?"라는 얘기인데요. 아 최강원 교수님이라고 마찬가지로 감염내과에 또 지금 은퇴한 지 뭐 한 15년 된 대가입니다. 그분이 또 학생 때 저희에게 가르친 말이 있어요. 그분 말은 뭐냐면 "당신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감염됐을 때 몸에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생기고 하는 건 당신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증세지만 따지고 보면 너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 방어 현상이다. 몸이 스스로 동원한 진화를 통해서 체득한.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특히 약으로 무조건 꾹꾹 누르면 오히려 3 일이면 나을 감기가 5 일, 6 일, 7일 오래 질질 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얘기죠. 요게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열이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대사율을 높여서 백혈구가 싸워서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혈관도 늘리고 혈액량도 늘리고 영양 물질도 공급하고 산소도 또 공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나는 거란 말이죠. 열이 나는 걸 무조건 해열제로 누르는 건 좋지 않다. 가래는 당연한 거. 가래라는 게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기침도 마찬가지, 콧물도 마찬가지. 이게 자꾸 이렇게 몸에 나쁜 게 나오니까 몸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너가 약으로 꾹꾹 누르면 예컨대 이제 저도 거담제나 뭐 기침을 억제하는 뭐 약이 뭐 강력한 거 많이 알죠. 근데 인제 그거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이니까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증세가 심해지면 그것도 불편하니까 쪼끔 가라앉히는 정도로 쓰는 건 좋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융단 폭격하듯이 종합 감기약을 때려 붓는 거 이거는 빨리 튀어나가야 할 바이러스 입자를 그냥 몸에 계속 쟁겨 놓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희영 님 제가 제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 좋은데 비쌀 필요 없어요. 뭐든 좋은데 가열식 가습기면 돼요. 가열식 가습기. 조그마하면 더 좋겠죠. 그래 갖고 저는 얼마 안 요렇게 해 갖고 여기서 입구가 좁아 갖고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꽤 강력해서 근데 인제 그 가습기 용도가 어차피 지금 사려고 하는 건 실내 전체를 덮이는 것보다도 이 호흡기 쪽을 편하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기든 독감이든 뭐 RSV든 뭐든 간에 이 호흡기 질환 쪽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치질을 앓으면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열기를 담은 수증기가 이렇게 코 안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염증으로 팅팅 부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백혈구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완이 되는 거죠. 이완이 되고 진물이 빨리 배액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가래에도 더 수분을 머금게 되니까 배출이 빨리 되는 거고. 제가 해 보니까 네 감수기 님이 주전자에 물 끓이면서 뚜껑을 열면 안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테팔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는 귀찮은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딱 누르면 확 달아올랐다가 또 끄면은 또 안 나오고 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그 가습기는 적절한 온도로 일정하게 항상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없으면 테팔도 좋아요. 테팔도 물을 넣고 가열하고 김이 나오면 좀 멀찌감치하다가 네. 테팔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더 멀리 굉장히 강력하니까 한 이 정도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건 화상을 입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살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초기 증세가 나타나면 납작 엎드리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기도 해야 되고 공기 중에도 공급을 해야 되고 가습기 무조건 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한 감기약을 초기부터 무조건 이 한꺼번에 다 때려 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 무조건 보온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 알아두십시오.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 개론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신 분들 계시죠. 심리학 개론을 배울 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나열한 챕터가 있고, 근데 그 교과서나 담당 교수님 말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슨 뭐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뭐가 제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추위라고 합니다. 추위. cold 추운 날씨, 추운 거. 이게 의외로 힘들대요. 참기 힘든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이 나왔냐? 1차 세계 대전 당시 그게 이제 뭐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뭐 해 갖고 옛날 뭐 독일하고 뭐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때는 이제 참호 전쟁이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처럼 그때는 이제 무기가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요. 뭐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그럴 때니까 땅을 파 갖고 병사들이 다 숨어 있고 철조망 같은 거 해 놓고 총 들고, 그리고 적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인제 땅 위에 나와서 또 좀 나가다 총 맞아 죽고 또 참호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달 몇 년씩 그 허허벌판. 유럽은 되게 춥거든요. 여러분 독일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추운데요. 그 추운 그 널뛰넓은 벌판에 땅을 파고 병사들이 막 너무 춥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래 그때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쟁 당시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 병사가 하는 말들이 적이 날라오는 폭탄이나 총알, 죽음에 대한 공포, 굶주림, 뭐 빵도 없고 그것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게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 죽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 추위라고 하는 게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정말 최고 수준이구나.' 이렇게 인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인제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렇게 생존을 하려면 추위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DNA를 가진 사람만이 생존에 유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위에 둔감한 사람은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추위를 무서워하고 추위를 기피하고 추위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후손들이 더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그 메커니즘이 뭐냐? 의외로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뭐 네이처나 이런 이거 꺼졌다 좀 잘 되고 있나요? 방송은 나가고 있나요? 어 방송만 나가면 상관없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외부의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면역, 특히 이 코 있잖아요. 코 점막 쪽에 면역 시스템이 붕괴한다. 5 도만 떨어져도, 기온이 5 도만 떨어져도 50% 40% 감소한다. 그래 갖고 실제로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오면은 우리 비점막에서 음 바이러스를 딱 포집하는 베시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딱 납치하는 그 동그란 수포 같은 걸로 딱 납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자연 면역으로 innate immunity로 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갖게 된 면역인데 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확 막 감소한다는 얘기. 그래 갖고 10개 들어올 4개 들어올 게 10 개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위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이게 특히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코로나든 독감이든
추울 때 침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더군다나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아예 가지를 마세요. 꼭 가야 할 때는 반드시 그 KF94 옛날 코로나 때 쓰던 거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껴야 돼요. 도움이 분명히 돼요. 껴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옆에서 감염된 사람이 콜록했다. 이거를 끼잖아요. 껴도 완벽하게 보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근데 바이러스 이 마스크 전면은 독감 입자도 다 걸러내거든요. 예컨대 이걸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을 때 비해서 한 10분의 1 이상은 줄어들어요. 훨씬 더 그 침투하는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10개 들어오면 10 개만큼 아프고 100개 들어오면 100 개만큼 아픈 겁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바로 앞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젊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안 좋고 가능하면 그걸 줄여야 되고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즘처럼 이럴 때는 여러분 어디 다니면 안 된다. 사람 많이 모여 있고 환기 안 되고 박을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라나요? 뭐 아무튼 카페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마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약은 뭘 먹어야 되느냐?" 약은 진통소염제는 저는 드실 걸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비long 선생님이 이제 뭐 타이레놀 좋고요. 음 다른 진통소염제도 내 몸에 평소에 잘 듣는 게 있으면은 그 정도는 드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침, 콧물, 가래 이거를 너무 타겟팅한 거를 먹어대는 건 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공기 중에 물 그다음에 이 훈증요법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중학교 딸아이가 독감 백신을 뭐 저라면 뭐 하게 하겠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또 공교롭게도 독감이 유례없게 두 가지 타입의 바이러스가 돌아서 백신을 맞아도 옛날처럼 강력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래도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폐렴 예방 주사하고 RSV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면 맞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 나중에 폐렴으로 뭐 이렇게 악화되고 뭐 이러기 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많은 임상가들이나 영양 쪽 또는 기능의학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도외시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비타민 C나 비타민 D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덜 걸리게 하고 증세를 줄여 준다라는 데이터들이 꽤 믿을 만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저라면 뭐 그게 무슨 뭐 약도 아니고 저라면 평소 먹는 용량의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체가 맹렬히 싸워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대사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훨씬 더 많은 영양 물질이 고갈이 되고 동원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백혈구들도 막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드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 양질의 단백질이 이 호흡기 질환 이 급성기에 걸렸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상시에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인지 독감인지 정체는 모릅니다마는 한 일 주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헬스케하고 체중도 한 2-3 킬로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뭐 먹는 거가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몸 안의 대사가 그냥 메타볼리즘이 그냥 확 항진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에너지나 영양소들이 막 동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막 혈관을 두세 배 늘려 갖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백혈구에게 공급이 되고 백혈구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백혈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각종 신진대사를 촉매하는 효소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엔자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몸 안의 모든 신진대사는 효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효소가 많은 경우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죠. 백혈구도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족보에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뉴욕 타임스나 뭐 뉴스위크나 이런 해외 언론에서도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하면 항상 그 비프 같은 게 들어가요. 양질의 그 기름 없는 비프, 순살 고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가 불쌍하니까 뭐 소, 돼지, 닭 이런 것도 좋지만 계란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게 그 여기 기관지 점막에서 뭐 초토화가 될 여기가 완전히 폐허가 될 거 아닙니까? 부서지고 난리 나겠죠 뭐. 염증으로 벌겋게 붓고 뭐 바이러스하고 막 백혈구하고 매 치고받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여기를 빨리 그 복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자님 말씀대로 어묵탕? 어묵탕 먹고 싶어 어묵탕 좋네요. 단백질도 많고 따뜻한 그 국물도 있으니까요. 그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K님이 NMN은 저는 낮에 먹어요, 낮에. 낮에 그 글루타치온하고 또 제가 여기 디스크하고 여기 어깨가 안 좋아 갖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관절 염증에 도움이 되는 패치형 제제가 있거든요. 그거가 저희 마루에 이렇게 딱 3 개가 있어요. 그래 갖고 그런 이제 음악 들으면서 저는 하나당 3개 내지 많을 때는 5 개씩 먹습니다. 어묵탕에 무 넣으면 맛있겠네요. 여기가 좀 건조해요. 그러니까 건조하면 또 왜 안 좋냐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렇게 건조할수록 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독감이나 지금 난리치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거는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다 있던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별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파티클 입자처럼 있어. 바이러스라는 게 참 신기한 녀석이라서 생체 내의 바깥에 있을 때는 단백질 껍질처럼 무생물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그냥 대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춥고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공중에 붕붕 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습기를 틀어 갖고 아니면 비가 온다라든지 습도가 높으면 이 독감 입자들이 액화가 돼요. 수분을 머금고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면 얘네가 둥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유행하는 거예요, 겨울에. 막 둥둥 뜨니까. 전염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씨까지 추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자체의 방어력이 특히 프론트 라인에서 이 바이러스 입자하고 만나는 비점막에 있는 이 구강 구조 안에서 면역이 깨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입자들이 막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겨울에 유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 되면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인간의 면역도 좀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가라앉아 갖고 바닥에 어디 이렇게 뭐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건조해지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라일락 꽃향기 님이 그러게요. 뭐 극단적인 비건은 아니지만은 저는 소나 돼지나 닭들이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뭐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드시는 분을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쪼금이라도 안 먹어서 단 한 마리라도 덜 죽게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소, 돼지, 닭을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꼭 먹어야 될 때는 가끔 먹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는 식단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피진 주스를 이제는 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NMN이 나오면서 아피젠이 이제 해 주면 먹겠지만 이게 누가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근데 그 샐러리나 이런 것보다도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훨씬 많으니까 의학이 많이 발전하는 거죠. 네. 아 네. 이효진 님 맞아요. 그걸 혜은이 씨가 너무 치근하게 아이 그분도 좀 안 됐어. 그 지나간 얘기인데 그 두 번째 남편 김동현 님인가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같이 얘기 나누는데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남자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아휴 안 됐어요. 아무튼 아무튼 참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묵탕이 지금 대인기를 끌고 있네요. 그러니까 칼과 바이타민 D, 종합 비타민제, 멜림 도움이 됩니다. 보통 때 용량보다 두세 배 이상 도움이 됩니다. 어 네 김소망님 프로테오글리칸은 신기하게도 이 그 웬만한 진통소염제보다 관절 통증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옛날엔 저도 그래서 이쪽을 긴가민가하고 좀 약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반신반의하고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뭐 논문도 나오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음 딸기 쿠키님이 알부민인데 알부민은 근데 굳이 그냥 그 단백질 안에 다 들어 있고 먹으면 다 만들어지니까 따로 제형으로 된 걸 굳이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주윤 님이
전복이 천행 정도. 천행이면은 한 만 원? 많이 비싼 건 아니네요. 싸네요. 예. 아. 우리나라도 요새 전복이 망했대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걱정입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다고 소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물을 마시기 때문에 소변이 나올 것 같아요. SK킴 님이 "권인규 선생님 방송 보고 위암 수술 받고 잘 되었다." 다행입니다. 제 보람이라면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좋은 의사들하고 환자분들하고 비욘디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치료도 잘 되고 만족하시면 기쁩니다. 박정식 님이 소돼지닭을 안 먹으면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달걀, 우유 아니면 콩 전 두부 또 무지 많이 먹으니까 저는 매일 두부 한 이만큼씩 먹거든요. 그리고 인제 생선 요즘은 이제 양식점에 가도 옛날엔 제가 스테이크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다 피쉬 생선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생선은 안 불쌍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어류는 그 페인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유 사는 게 아무튼 참 그러네요. 네. 방사능 어묵탕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시티즌 킴님. 네.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그 의견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뭐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후쿠시마 뭐 오염수 뭐 해산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수산물 안 먹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실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속한 정치 진영에 이익이 되는 프로파간다라 하더라도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을 막 우기는 거 그거는 좀 앞으로 안 하면 좋겠어요. 선동이잖아요, 선동. 그때 광우병 때도 그랬고 그런 건 안 좋은 겁니다. 네. 미온 소금물에 코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리 식염수로 비세척하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이제 코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기관지의 가래나 뭐 이쪽으로는 아까 말한 훈증요법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감사님이 "피부과 조직 검사를 해 주지 않는다." 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외래를 대학 교수님한테 가지 말고 그 좀 젊은 전공의한테 가 보세요. 다 해줄 겁니다. 큰일이에요 아무튼. 필수 진료가 지금 요새 폭망이라. 시냇가님이 "집사람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 좋겠다." 예 같이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집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서 뭐 두문불출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방 안에서 안 나오니까. 아이고 가서 네 집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을 잘 달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아니 집사람도 보면은 자기 개인 그 유튜브 채널에 에스더 TV인가 거기 구독자도 30 거의 40만 가까이 되는데 본인이 의욕이 없으니까 지금 몇 달째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이 박사님이 이게 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구독자님들한테. 근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꼼짝도 하기 싫다는데 그냥 뭐 우리 집사람 참 신기한 게 그때 말씀드렸나요? 그 하겐다즈에 꽂혀 갖고 밥은 안 먹는데 하겐다즈를 야 그 이따만한 거 450cc인가 이 큰 통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2개를 먹는다니까요. 그 딱딱한 걸. 딱딱하잖아요. 근데 숟가락을 막 참 특이해요. 음. 아휴. 그래가 좀 한 가지 애잔한 건 아무튼 이번에 그 박원숙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저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도
밤에 잘 때는 이제 각자 다른 방에서 자니까. 근데 이제 막 갑자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럴 때는 밤에 그 자살 예방 센터에 전화를 한대잖아요. 서울대 나온 나이 60다 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의사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 밤에 그 당직하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뭐 의학 실력이 뛰어난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성분이 받았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받았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고마워하더라니까요. 참 신기해요. 108로 이제 아니 109 인가 108 인가 그 자살 예방 센터 그 24 시간 콜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충동적인 어떤 괴로움이 닥칠 때. 근데 안타까운 건 뭐 옆에 의학 박사라고 남편이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음. 여러분 아무튼 네 집사람이 좀 좋아지면 같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도 올리고 그럴 날이 아이 저는 요즘은 요만한 그 카메라로 다 되니까 집사람하고 어디 전국에 좋다는데 좀 걸어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좀 떠들면서 남들 부부처럼 막 깔깔거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휴 뭐 야 합방이야 저도 좋지요. 좋은데 뭐 이게 오래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강아지 두 마리하고 같이 자니까 집사람 침대가 좀 좁더라고요. 좁아 갖고 강아지 두 마리도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막 서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무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홍쇼와 비욘드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 이제 당부드려요. 특히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이나 특히 연만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지인이 있다면 요 시기는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고 굉장히 심해요 지금 호흡기 환자들이. 그래서 옛날 코로나를 연상을 하시고 외출을 삼가시고 가능하면 나가질 마세요 아예. 그리고 또 아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엔 가지 마시고 이 개인 병원에도 독감약이 다 있어요. 검사도 다 됩니다. 괜히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 있다고 갔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그냥 죽어요, 어처구니 없이.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뭐 대학병원 같은 데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좀 비교적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그러니까 회사도 그때는 휴직을 마주 회사에 큰일이 없다면 휴직을 하는 게 옳아요. 그게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 좀 뭐 이렇게 버티다가 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좀 느낌이 쎄하다. 감기예요. 무조건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일을 쉬고 그다음에 가습기를 무조건 세게 틀고 호흡기 계통은 훈증요법을 자주 해 주고 단백질 드시고 비타민 좀 드시고 그리고 쉬면 그리고 약을 너무 세게 드시지 마시고 종합감기약을 너무 용량을 많이 해 갖고 세게 증세를 누리려고 많이 드시면 이런 감기 약들은 증세만 없앨 뿐이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는 단 1도 기여를 못 하고 얘네들은 체내에 오히려 더 배출이 안 되니까
기침이든 가래든 뭐 콧물이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하니까. 김영자 님은 평창 사시는데 코로나 아이고 다행히 요즘 코로나는 오히려 독감보다 더 약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음. 아 네. 유전자 조작하는 콩들 괜찮습니다. 유전자 조작은 그 벼 품종 개량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너무 위험성이 좀 과대포장된 마음이 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메가도스 뭐 저는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폴리스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네. "This too shall pass." 부자님이 또 좋은 말씀 남겨 주셨네요. 네.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 틀고 다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아직도 목이 좀 가질간질하고 여기가 아직 좀 우리가 좀 건조하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홍쇼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정치 이야기를 쪼끔 격앙돼서 하느라고 견해가 다른 분께는 좀 죄송했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나라가 잘 되길 진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저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비욘디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허인수 님 또 만 원이나 기부해 주시고 네 감숙이 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뭐 장관 지낸 분 뭐 기업의 사장하는 분 뭐 유명 대학 갔다가 폐렴으로 1 년, 2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슈퍼박테리아가 꽤 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정춘 님이 "텀블러에 코어 넣고 있으니 시원하대." 그래 시원하다니까요. 이게 화상 안 입도록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자 오늘 이제 호흡기 질환 뭐 창궐하니까 우리 조심하자는 얘기 드렸고 우리 홍쇼를 아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 또 다가오는 일주일도 또 열심히 살고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쇼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인가 또 이게 뭐 약간 스포일인가요? 제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또 요새 이게 참 집사람하고 제가 대세인가 봐요. 자꾸 방송국에서 불러요 지금. 그래서 또 드디어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인가 거기도 인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제주도에서 찍자 그래 갖고요. 집사람도 데리고 제가 인제 이달 연말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2월 초에 또 찍는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또 제주에서 여러분 또 인사 올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은 설날은 저희 비욘디가 다 휴무입니다. 원래는 좀 방송을 할까 하다가 여기 또 일하는 우리 PD도 다 또 한 사람의 직장인이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좀 쉬게 해 주려고요. 쉴 때는 방송이 없는데 홍쇼는 죽지 않고 합니다. 홍쇼는 사실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저희 비욘디하고 에스더 포뮬라 200명 신년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제 격려도 해 주고 신년회는 인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도 제가 쉬지 않고 중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께 이 홍쇼만큼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쇼 많이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윤홍님 저 감기 걸린 거 맞는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히히히 님 감사합니다.